자, 그만 고개를 좀 들어주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그럼 너네 이번에 1컷이랑 2컷이 대략 점수가 몇 점쯤이야? 대략 91 정도. 2컷은 85 초반, 70점 되더라고요. 80 초반.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4번 문제부터 볼게요. 정신 차리고. 자, 가와 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비교하며 이런 방법으로 적절한 거. 자, 1번은지 가는 한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시대 상황과 사상이 반영된 다시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면서 읽는다. 맞나요? 맞죠? 한에서 쓰였고 조선에서 쓰였고 시대 상황은 뭔데? 한나라는 어떤 상황?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진나라의 멸망 원인을 찾는다. 조선은 뭐야? 고려를 멸망을 시킨 겁니다. 자기가. 맞죠? 자, 그러니까 고려를 안 좋게 얘기해야 되는 어떤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을 비교하면서 읽는다. 충분히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다음 2번 봅시다. 가는 피지배 계층을, 나는 지배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피지배 계층 맞나요? 아니지. 이것도 지배 계층이 돼야지. 왜? 정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잖아. 맞죠? 자, 다음 3번. 가는 동일한 시대에 나는 서로 다른 시대에 쓰인 책들 맞나요? 아니죠. 나도 조선시대에 쓰인 책입니다. 자, 다음 4번. 가는 학문적 성격에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다양한 분야의 책이 담긴 보편성을 확인하면서 읽는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틀렸습니다. 나는 실용적 성격의 책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다음 5번. 가는 국가주도로 나는 개인주도로 편찬된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거 개인주도야? 아니죠. 왕이 만들라고 했잖아. 맞지? 개인주도 아니고 이것도 국가주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하라고 하는 그건 다 국가주도야. 맞죠? 자, 다음 5번.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1번 선지 진의 권력자의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봤다. 이거 아까 앞에 부분에 있었다. 그쵸? 맞는 말. 자, 다음 2번.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의 경향이 있었다. 맞나요? 경향은 있었지. 맞죠? 다시 경향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 약화되었지. 주류로 들어설 수 없었던 거야.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약화 아니네. 전국시대구나. 진나라가 아니고.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은 당연히 있었지. 그러면 많았지. 그때 당시에는. 자, 다음 3번. 치평요람은 자치 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서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틀린 게 있는데 뭐가 틀렸어요? 선생님 아까 형식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강목의 형식은 따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문에 딱 한 문장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찾을 수 있었어야 됐죠. 자, 다음 4번. 치평요람의 국조는 고려의 문제점을 보임으로써 사회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드러내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조선 공국의 정당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맞는 말. 자, 다음 용비어천과 조선왕조의 우수성. 맞는 말이다. 그렇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6번. 기억, 니은, 디귿. 기억은 동물, 니은은 통변, 그 다음 디귿은 이것을 합쳐서 인의로서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죠. 자, 봅시다. 기억은 역사 속에서 각광받았던 학문의 분야들의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것이다.
자, 이 기억은요, 역사 속에 있었던 것들을 통물, 그러니까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통물이라고 한다고 했어. 맞죠? 자, 그래서 개별적 특징을 이해한 건 아닙니다. 총체적인 걸 봐야 돼요. 통물은. 자, 다음. 니은. 통변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으로 삼아서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뭐가 틀렸나요? 자,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 이념이 아니지. 중심은 뭐야? 유교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뭐 한 거야? 도가랑 법가를 유연하게 받아들인 거야. 이해되죠? 중심은 유교입니다. 뒤에는 맞는 말이야.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는 건 맞는 말입니다.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통변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했지. 그렇죠? 자, 다음 3번. 디귿은 현명한 신화의 임용과 엄한 형벌을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의 결과다. 맞나요? 요게 아니죠. 엄한 형벌의 집행은 누가 하려고 했어? 진나라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한 형벌을 하다가 망했다고 얘기했어요. 망했다고. 자, 다음. 디귿은 군주가 부단한 수양과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교과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보았다. 맞죠? 군주가 부단한 수양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권력을 바탕으로. 부단한 수양은 통물, 그 다음에 안정된 권력은 통변. 맞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교과의 정치를 펼쳐야 된다. 안정된 권력은 뭐로? 다시! 안정된 권력은 뭘로? 인재의 등용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죠. 자, 다음. 기억과 니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나요? 아니, 힘으로 하지 말자고 얘기했죠. 그러면 진나라처럼 망한다고. 정답은 4번. 자, 다음 7번. 요거 은근 틀렸던 학생들 좀 있었어요. 자, 볼게요. 자, 위클에서 유가와 지편적 학자들이 공통적인 겁니다. 공통적인 거. 알겠죠? 드러내고자 한 것. 자, 일단 기억 볼게요. 옛 국가의 역사. 진과 고려죠. 를 거울 삼아서 새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도록 한다. 맞나요? 맞는 말. 자, 다음. 니은. 옛 국가의 멸망 원인은 잘못된 정치 운영에 있지 않고 새 국가로 1000명이 새 국가로 1000명이 옮겨온 것에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잘못된 정치 운영이 있다고 했었지. 자, 다음. 디귿. 옛 국가에서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서 통치하도록 한다. 자, 여기에서 옛 국가는 진나라랑 고려를 말할 거야. 사상적 공백 있었나요? 진나라 사상적 공백 있었어? 없었어? 얘는 있었습니다. 왜? 책 다 불태웠다며. 사상적 공백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럼 고려는 사상적 공백이 있었어? 없었어요. 왜 그런데? 고려는 어떤 사상을? 불교 사상을 이어서 불교 사상을 자신 나라의 이념으로 세웠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틀렸어 지금? 공통점이라고 했으니까 고려가 틀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나라는 맞는데.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된 겁니다. 그렇죠? 요거 기억 디귿 고른 학생들 많았어요. 당시에. 자, 다음 8번. 자,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요거부터 볼게요. 기억. 대부분 옛일의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진위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하지만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바탕으로 이 지난 역사가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무엇으로? 역사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죠. 자, 다음 니은. 고금의 흥망은 그러니까 이 과거와 현재의
흥망은 현실의 객관적인 형세인 시세 흐름에 따르는 것이며 시세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른 것이며 사림의 재주와 덕행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 사림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비들 맞죠?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재주와 덕행으로 흥망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인데? 흥망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러면? 천명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니은의 관점은요, 고금의 흥망이 어디에 달려있다? 천명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의 재주와 덕행으로 흥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야. 그래서 천하의 일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시세가 중요하다. 이 현재 시대와 어떤 세상의 흐름이 중요하다. 그 다음 행복과 불행이 다음이며 옳고 그름의 구분은 마지막이래요. 옳고 그름의 구분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된대. 그렇죠? 자, 다음 디귿 볼게요.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지만 그것의 큰 쓰임은 어디에 있다? 도의 본체는 경서에 있고 큰 쓰임은 역사서에 있어. 누가 적은 걸까요? 딱 봐도 세종이 적은 거겠지. 맞죠? 요거는 세종의 관점입니다. 자, 볼게요.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제시된 진해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겠군. 맞지? 기억은 진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 2번.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한 의견은 역사 저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는 거. 여기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네. 아, 잠깐만. 아니구나. 요거 역사 저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요거는 지금 자, 잘 보세요. 고려의 용어를 바로 고쳐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무슨 말이야? 객관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말이었잖아. 아까 지문 읽을 때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자,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자고 하는 쪽이 있었고 고쳐 쓰자고 하는 쪽이 있었어.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바로잡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려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고쳐 쓰자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건 자료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또 고쳐 쓰자가 틀렸죠. 그대로 쓰자야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람에 저술된 극가의 흥망은 그 원인이 인물들의 능력보다는 객관적 형세인 시세의 흐름에 있다. 시세의 흐름 아까 쌤이 천명이 얘기했다. 그쵸? 맞습니다. 니은의 관점에서 그 시세의 흐름은 객관적인 겁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자, 다음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신화에 게시된 이제 진에 대한 비판은 악을 낮추고 징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요 디귿에 보면은 이제 역사서는 이제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역사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는 건.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다음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란 첫 편찬과 관련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 현실의 학문의 구현은 도의 쓰임에 큰 대응하겠군. 맞죠? 이게 아까 디귿에 있는 말은 세종의 생각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 자, 다음 이거 혈액 지문은 내일 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하고 오늘 요 경제학 봅시다. 시간 좀 있었죠. 이거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요 이중차문법에 대한 어떤 방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될 경우가 많았대요.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자, 시행 집단의 결과가 있어. 어떤 변화를 시행시킨 거야.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은 비교 집단이 되겠지. 시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하게 된대요. 근데 이러려면 가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요. 그 사건 이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만한 변수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게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실험에서. 그게 아니면 어떤 사건의 효과를 판단할 때 다른 변수가 생길 거 아니야. 맞죠? 다른 변수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래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을 같을 수밖에 없도록 구성해야 됩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험적 방법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 사건 이외에는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 두 집단을 구성하는 거. 그래서 하나는 시행을 하고 하나는 시행을 안 했을 때 이 차이를 딱 비교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방법을 실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냐 이 말이지. 맞죠? 자,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걸 시행 집단, 비교 집단으로 가져오겠어? 그러려면 사람을 기준으로 보자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똑같은 고향에 태어나서 똑같은 수준의 부모님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 집단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그걸 만들어? 맞지? 그러니까 사람을 표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뭘 시행하냐면 이중차분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자, 이중차분법은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한답니다.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 비교 집단의 이 변화를 뺍니다. 빼요. 그거를 사건의 효과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평행 추세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 가정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두 집단을 완전히 100% 똑같이 구성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도록 구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약물을 투여하려고 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냐면 그냥 일단 50단은 비슷하게 그냥 가져와. 맞죠? 자, 가져온 상태에서 약물을 투여했는데 누군가에게 투여하고 누군가에게 투여를 안 했단 말이야.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이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가 변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극단적인 예시야. 여러분들 극단적인 예시인데 10초 전에 여러분들이랑 지금의 여러분들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르겠지. 왜 10초만큼 세포가 늙었을 거 아니야. 맞지?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얘도 10초가 지났을 거고요. 얘도 10초가 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와 B는 서로 얼마만큼 늙었어? 10초만큼 세포가 늙었어. 이거 이해됩니까? 자,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달라져요. 맞지? 자, 그런데 이 10초만큼 늙은 양과 이 사람이 10초만큼 늙은 양을 뭐 하다고 보는 거야? 똑같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가정을 뭐라고 하냐면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약물을 이 사람에게만 투여했어. 그럼 이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10초 늙음 플러스
약물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야. 세포에. 얘는 뭐야? 그냥 10초 늙음만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뭐 하면 돼? 여기에서 얘를 빼면 돼. 없어지고 없어지면 뭐만 남아? 얘만 남는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평행추세 가정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나도 지금 가정한 거야, 여러분들. 가정. 자,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대요.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게 주목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이래요. 같은 수원을 사용했답니다. 이 두 회사가. 근데 걔네들 중에서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대요.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서 뭐의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무엇을 알게 됐냐면 콜레라가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서 옮긴다라는 사실, 물을 통해서 옮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들이 물이 바뀐 걸 몰랐으니까 물 바뀐 거 이외에는 평소랑 똑같이 생활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한 요거는 그냥 평행추세 과정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얘는 물을 썼고 물을 바꿨고 얘는 물을 안 바꿨어. 얘는 콜레라를 안 걸렸고 얘는 콜레라 많이 걸렸어. 그러면 빼면은 콜레라는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 라고 하는 거를 얻어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무엇을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사용되었답니다. 경제학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평행추세 가정이잖아. 가정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맞죠? 매번 또 무조건 가정을 주입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자,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내가 그럴 때는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할 수밖에 없겠지. 맞죠? 왜냐면 얘도 똑같은 만큼 변화할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이 있다고 칩시다. A 산업이 있고 B 산업이 있어. 근데 얘는 사양 산업이야.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점점.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서 일자리가 계속 유지돼. 개수가.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을 10년 지났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똑같은 평행추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 없지. 가만히 냅둘 때마다 얘네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 텐데. 맞죠?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높였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가지고 이중차분법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건 또 아니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비교했더니 이게 안 돼.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산업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건데 사건 전과 사건 후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근데 그건 역시 충족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질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얘네 두 개 가지고 평가 힘들어. 자, 그 다음
경기 변동에 민감한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고용 프로그램이 있어. 자, 그런데 얘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보니까 사건 전과 사건 후를 비교로 했을 때 이때는 경기가 좋았어. 근데 이때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경기 변동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크게 오르내리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이전과 사건 이후를 표본 집단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평행 추세 과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근데 그 평가 결과가 똑같아. 그러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비교 집단과 시행 집단에서. 자, 그래서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집단을 구성하면 당연히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겠지. 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지.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전후 변화. 어떤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실험적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 실험적 방법 쭉 옆으로 가보면 실험적 방법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고? 사건 외에는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A 집단과 B 집단 두 집단을 구성해야 돼요. 한 개의 집단을 기준으로 사건의 전후 변화를 가르는 건 실험적 방법이 아닙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표본 집단을 구성해야 돼요. 자, 근데 좀 까다롭죠? 서로 다른 표본 집단이면서 동시에 뭔데?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똑같은 변화가 생겼을 만한 그 집단을 가져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는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요거는 2번만 보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데, 자, 잘 보세요. 이 문장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 맞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적용을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쓸 수 있지. 근데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얘 맞는 말인데요. 얘네 두 개만 좀 빡셉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지문에. 자, 넘어갈게요. 15번. 다음은 이중차분법에 기억을 적용할 경우 기억이 뭐였나? 이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이죠. 근데 그 예시는 평행 추세 과정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 왜 그러냐면 고용률 증가 같은 경우에는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것도 적어야겠네요. 시행이랑 비교. 시행 집단, 그 다음 비교 집단. 자, 그래서 시행 집단은요, 일자리 수가 자꾸 감소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비교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수 감소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일자리 수 감소
저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봐야지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자, 이 관점으로 보자면,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의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어떻게 됐을 것이다? 감소되었을 것이겠지. 맞죠? 작을 것입니다. 왜? 일자리 수 감소는 그냥 계속 엄청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거야. 맞지? 그러니까 고용률 증가보다 당연히 시행 집단은 더 작겠지. 맞죠? 자, 기억의 이중참고법을 적용하여서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봅시다. 자, 지금 얘네는 사실은 이중참고법을 적용하면 안 되는 집단들이야. 그런데 지금 적용해가지고 효과를 봤대. 자, 그러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당연히 뭐가 될까요? 효과는 적게 나타납니다. 왜? 얘는 안 돼. 그런데 만약에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비교했다며. 맞죠? 그럼 걔네는 고용률의 효과가 정확하게 나타났겠지. 그러면서 고용률이 올라갔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만큼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올라갔는데 또 일자리 감소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별로 티가 안 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뭐야? 변화율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짝을 정답 1번이 되죠. 자, 다음 16번. 이건 여기 좀 어려웠죠. 자,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 다음에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인데, P주는 어떻게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습니다. 4월에. Q주는 올리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P주는 시행집단, Q주는 비교집단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자, 시행집단, 비교집단이 될 거야. 자, 근데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는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왜? 5달러로 올려줘야 되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저임금 식당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당연히 상승했지. 근데 문제는 뭐냐? 고임금 식당이 있어요. 얘네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영향 받아 안 받아? 영향 안 받겠지. 맞죠? 자, 그래서 임금을 지급했고, 자,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까 내가 P주 시행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시행 집단 중에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집단도 있었단 말이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실제 변화는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저임금 식당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용률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임금 상승이 일어난 곳 여기 일어났고요. 요거는 안 일어났어요. 요것도 안 일어났고요. 사건 전, 사건 후 고용률의 변화, 얘는 1.3 고용이 올라갔어요. 여기 밑에는 뭐야? 고용이 떨어졌는데 잘 보세요. 얘네 둘 서로 뭐해요? 수치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얘네들은 평행 추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왜? 얘는 지금 똑같이 P주야, 맞지? 시행 집단이긴 하지만 효과가 영향이 미치지 않았고 얘는 애초에 시행 안 했고 변화가 어떻게? 똑같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행 추세 과정이 이제 맞춰가지고 임금 상승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표는. 자, 볼게요. 1번 선지.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맞나요? 맞죠. 실질적인 시행 집단은 얘밖에 없어요. 얘는 효과를 못 봤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1.3명이다. 맞죠. 자, 다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의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이거 아까 마지막 문단쯤에 있었지. 통계적 유사성이 높으면 평가에 대한 신뢰도 당연히 높아지죠, 여러분들. 자, 다음 비교 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서 비교 집단을 Q 식당으로 택해 이중차분법 적용하면 시행 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으로 평가된다. 그렇죠? 왜? 원래라면 얘도 임금 상승을 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마이너스 2.1이었겠지. 맞죠? 근데 이 마이너스 2.1이 지금 1.3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얘의 효과를 얘랑 비교해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 마이너스 2.1이면 어떻게 돼? 3.4가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3.4 맞는 말이죠. 예, 정확하게 말하면 1.3 빼기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3.4가 되죠. 자, 다음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92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 집단이 91년 1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자, 이거 틀렸는데 왜 틀렸는데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 고용은 어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종류이기 때문에 91년에 경기가 좋았으면 어떡하려고? 맞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경기가 좋으면 고용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을 덜 했을 거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평가 기준이 안 됩니다. 자, 다음 비교 집단을 Q주 식당으로 택하든 자 P주 고임금 식당으로 택하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게 평행 추세 과정이랑 같은 말이지. 맞죠? 그래서 맞는 말 정답은 4번. 이거 16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선생님이 좀 이용하기 좋아요. 왜냐면 표를 너무 좀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요 표 어차피 여기 있는 수치를 설마 바꾸겠나?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겠지. 여기 있는 거. 어찌됐건 얘를 똑같이 움직일 거야. 맞죠? 그래야지 평행 추세 과정에 맞으니까. 맞죠? 그렇게 숫자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칠 건데 혹시 교재를 좀 나한테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숙제를 좀 해줘요. 저 부교재. 내일 몇 개를 좀 풀어봅시다. 이거 일단은 남아있는 요 과학 지문이랑 그 앞에 독서로는 내일 할 거고요. 에이, 11차가 그거네. 역대급 수능. 자, 11차를 다 풀어오려면 다 풀어와도 되고요. 일단 11차에 뭐를 할 거냐면 요 변증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요 해겔 이야기가 있거든요. 유명한 지문이죠. 자, 그래서 요 해겔의 변증법 지문을 내일 할 거니까 11차에 요거를 좀 풀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뭐라고? 아, 브레턴 누즈 안 들어간대? 오케이, 알겠어요. 왜? 어려워서? 야, 홍대씨 니네 그거 배우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안 한다냐?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그거 진짜 그게 역대급 수능이라 가지고요. 사실은 그 브레턴 우즈 지문도 어렵지만 앞에 나오는 해겔 지문도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해혹시 해겔 지문 학교에서 했어? 아, 진짜? 알겠어요. 그럼 해겔 지문은 이거 좀 보고 봐주세요. 알겠죠?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